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발트 3국 아실 겁니다. 지도에 발트해 연안에 빨갛게 칠한 그런 부분, 영토가 작은 나라입니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 세 나라. 이 세 나라가 2025년 2월까지 러시아 전력망을 끊겠다고 선언했군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제까지 이 세 나라는 러시아에 전적으로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가스와 석유, 전력 등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는 러시아를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서 전력 의존 체제에서 뛰쳐나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유럽 전력망으로 연결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옛 소련 시절에 소련에 속해 있었던 나라들이죠. 이 발트 3국이요. 소련 시절 러시아 주도로 관리하는 공동 전력망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 전력망 작동 시스템 안에 발트 3국이 들어있었죠. 이걸 브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섯 나라 머리글자를 따서 브렐, 이 브렐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트 3국이 소련 붕괴와 더불어 독립한 게 1991년이고요. 지금 이 나라들이 EU와 나토에 가입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러시아가 관리하는 브렐 전력망 다섯 나라요. 러시아, 벨라루스, 발트 3국 이 다섯 나라 전력망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점점 국가 안보 위기 의식이 고조되다 보니 이것이 발트 3국을 에너지 위기로 몰아넣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게 된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해서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흑해 곡물 수출 항로를 봉쇄해서 곡물을 무기화하고 그런 실정이죠. 인접 국가들이 러시아 스스로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나라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옛 소련의 재건이라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한 우크라이나처럼 이웃 국가 영토를 침공하려고 할 것이고 그 대상이 이웃 몰도바나 발트 3국 같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죠. 당연히 발트 3국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EU, 즉 유럽연합으로부터 자금 지원도 받아서 전력망을 서유럽 시스템과 일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러시아와 손을 끊어서 그 후환을 없애겠다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현재 동부전선은 격전지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흐무트, 리만, 마린카, 아우디우카 이런 지역이죠. 지도에서는 8월 3일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남부 철도를 장악하기 위해서 안드로이우카를 진격하는 그런 지도입니다. 유명 트위터 척 페로 씨가 올린 지도를 인용했습니다. 남부전선 역시 자포리자 주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는 어렵다. 러시아 점령군은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지휘할 것이다. 여전히 진격 중이다.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점진적 진격을 하지만 고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진격이 더딘 이유는 러시아의 방어선 구축이 예상외로 탄탄한 데다가 또 후속 예비군을 필사적으로 밀어놓고 있다고 하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역시 점령지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의 분기점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최근 식량 무기화 전략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흑해 봉쇄와 오데사항 시설 파괴 등으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아서 전황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 보려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서방 세력에 잘 먹혀들 리는 없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거부해서 빈곤 국가를 굶주림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질타하면서요. 유럽연합 외교안보 대표 호세프 보렐도 러시아가 식량을 무기로 삼아 위기를 부추겨서 개발도상국들을 자국에 종속시키려고 한다. 이런 내용으로 서한을 최근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보냈습니다. 낌새를 알아차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소말리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2만 5천 톤 규모 이상의 무상곡물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선심을
쓰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들은 충분치 않다 그거 가지고 전쟁을 끝내라 이렇게 반기지 않는 그런 기색이었죠. 며칠 전 북한제 무기 도입을 목적으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자국이 전쟁에 고전하는데 한가히 북한 퍼레이드 구경은 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뭔가 꿍꿍이 속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방은 러시아의 무기 공급선을 끊으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딸랑이 국가 벨라루스의 드론이나 탄약 등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러시아 무기 수입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 무기 커넥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구입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북러 간의 무기 거래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탄약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차단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우회로로 이용한 북한산 포탄을 비롯한 무기, 이란산 드론 등이 러시아가 거래한 무기로 알려지고 있죠. 다음은 러시아 사회 문제인데요. 와그너 주수 용병이 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인 등 범죄를 자행하는 일이 있어서 러시아 내부의 사정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직 용병이 한 집에서 아버지 아들을 죽이고 다른 집에서는 세 남자와 여자를 죽였다. 증거를 없애려고 두 집을 불에 태웠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습관일 것이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눈을 감아주고 자유롭게 거리를 걷도록 내버려 뒀다. 러시아는 테러리스트를 영웅 취급하는 나라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와그너 용병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지난해 중반부터 러시아 전역의 교도소를 돌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6개월간 싸운 뒤에 살아 돌아온다면 사면과 자유를 약속한다. 그러면서 용병들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지난 6월 말 교도소에서 모집한 32,000명의 수감자들이 참전을 대가로 사면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죠.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돌아온 복역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면된 수감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83건뿐이다. 그러면서 이는 정상적으로 복역한 후 석방된 다른 죄수들이 저지른 재범 건수의 80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웃어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